이 미국 일극 체제가 끝나고 중국의 부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급변한 이런 세계 정치 질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 이해, 비전을 갖는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연의 주제이죠. 저는 최장집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치 질서 또는 세계 질서는 이 냉전 시기를 특징지었던 미국 일극 체제의 시기를 지나서 큰 변화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급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헤게모니를 갖는 이 초강대국이랄까 국가가 두 국가로서 과거에는 하나가 지배를 했지만 이제 두 국가로서 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중의 위계구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 탈냉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 동구사회주의가 해체되는 결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탈냉전 시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과는 탈냉전과는 성격과 내용, 의미가 상당히 다른 새로운 하나의 현상, 그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탈냉전은 이제 지금 얘기대로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이제 마크시즘 레니니즘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로 뭐라 그럴까, 세계의 절반을 통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미국이 이끌어갔던 이런 세계 질서가 있고요. 이 두 체제가 경쟁했던 것이 냉전이라면, 탈냉전은 먼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해체가 특징입니다. 이 하나의 체제로서 국가사회주의의 실패의 결과물이 이 냉전을 이끌어왔던 이 정상 국가들의 한쪽을 몰락시키는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탈냉전입니다. 이 냉전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체제는 일극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둔감하다고 그럴까? 약간의 태평스러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냉전이 해체되고 탈냉전이 됐을 때는 약간 상당히 평화스럽고 이런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감각이나 이해가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도표는 미국이 전쟁을 치렀던 이 도표인데요. 이 시기는 결코 그렇게 자유주의적 어떤 민주주의가 압도하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은 특히 중동 지방에서의 폭력, 전쟁 이런 문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정부 아버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와 클린턴 정부 시기는 그래도 미국의 전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에 걸쳐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 좋은 일을 했던 대통령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큰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 원리를 세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그 WTO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이런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말하자면 냉전의 해체는 러시아의 취약성의 결과물이고 이것에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시기에 이제 나토를 해체할 것이냐 또 다른 형식으로 더 강화해서 하여튼 나토의 역할을 증진 강화하고 더 효율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 방향에 대한 결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나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방향이 결정됐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하나의 방향의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전후 유럽의 지식인들이 굉장한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새로운 단극 질서,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변화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종교, 인종, 과거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역사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되면서 이제 폭발됐던 것이 유고슬라비아 사태이고, 이 사건으로 나토가 개입하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컨트롤이 됐지만 거의 2, 3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많은 학살이 있었다는 거, 이게 다 탈냉전 시기에 있었던 일국 체제 하에서 있었던 시기의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일 유명한 9.11 사태. 그래서 2001년에 9.11 사태라는 건 여기서 새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동안의 중동 정책, 미국의 중동 정책이 굉장히 이 전쟁을 많이 일으고 폭력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동반했고, 9.11 사태는 즉각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최근년에 끝났어요. 자우튼 경제 운영 원리,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전쟁처럼 완전히 비판적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중국의 부상을 불러왔다는 거.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평가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우튼 2022년 2월에 시작이 이제 푸틴의 러시아에 의해서 출발이 됐지만, 그거를 대응하는 것은 그건 우크라이나라기보다는 나토로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제2의 6.25의 형식으로 유지되다가 끝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냉전은 이제 유럽의 안정, 말하자면 강력한 소비에트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의 하여튼 힘의 우위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견제하는 것이 냉전의 핵심입니다. 서유럽의 중심적인 장이죠. 그런데 동아시아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합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냉전의 해체로 이제 미국 일국 체제가 됐는데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혀 라이벌을 갖지 않았던 미국의 라이벌을 갖지 않았던 중국이 급부상함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의 이제 그 경합 체제라고 그럴까? 이게 그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하고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경쟁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탈냉전 시대의 제일 그 끝자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일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의한 이 미국 헤게모니의 뭐라 그럴까 이 약화? 그렇게 요약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뭐 하여튼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특히 2010년대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중의 위계다. 듀얼 하이라키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계 질서를 갖는 국제정치 질서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하다시피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느린 속도로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데 비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가져온 불균형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오늘의 이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 힘의 변화가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문제가 지금 세계 정치의 중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 그리고 대만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 할까? 그것이 갖는 위험성. 이런 거를 이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구 지금 다이유 열도라는 게, 일본에서는 생각구, 중국에서는 다이유라고 부르는 이 열도의 위치가 대만하고 저쪽에 후젠성하고 오키나와 맨 남단에 거기에 카데나 공군 기지라고 있습니다. 카데나하고 그 딱 삼각형의 중간에 딱 생각구 열도가 있어요. 이 지역이 이제 또 동중국해는 직접 중국이 그냥 하이난도가 거기 있고 이런 데라서 분쟁이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분쟁이 많은 데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8개인가 그런 나라이고,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 책을 보니까 가상 전쟁을 여기서 치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비행기 충돌이 한번 있었군요. 고단대학 탕스핑 교수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를 어떻게 말하자면 개혁할 것이냐,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중국이 역할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기존에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세계 질서라고 그럴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비서구 국가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질서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적대적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중국이 말하자면 리더가 돼서 재구성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기존의 질서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지도하에서 개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국이 혼자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역량과 이런 거에
그걸 넘어서는 큰 과도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동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냉전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이 분단되고 분단 국가가 만들어지고 한국 전쟁도 일어났죠.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서의 국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를 지켜주는 역할은 미국이 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이 냉전 시기에는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했기 때문에 한국은 굳이 국제정치 질서나 또는 국내의 어떤 정치 이념이든 추구하는 정치 체제 성격이든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이 국제정치 현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다 이제 잘 되게 돼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냉전. 이런 탈냉전 시대 국제정치 환경에서 한국민들은 스스로 국제정치 환경과 조건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던져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은 이제 자체 외교 능력과 안보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전략,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그럴까? 국가의 책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발전시켜야 할 이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상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난 제일 부족한 거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현실에 대해서 사회 현실이든 정치 현실이든 또는 자기 개인적인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삶의 의미라든가 또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뉴스를 듣고 또는 친구가 말하는 것 또 남들이 말하는 걸 따라서 얘기를 잘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보통 일상 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책을 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는 뉴스 모든 거에 다 세계하고 이렇게 한국의 좁은 사회 안에서의 삶의 문제만을 이제 가지고는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만은 부족하니까 이제는 좀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 세계가 주는 새로운 다양함 그것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미 또는 그것이 갖는 좋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의 좁은 현실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고 싶어도 이게 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기도 어렵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 관심만 있으면 수단들은 얼마든지 많잖아요.